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양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제품은 원플러스 6의 후속작인 원플러스 6T입니다. 지문 인식 센서가 수면에 없고 디스플레이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도 굉장히 깔끔한 것이 특징이죠. 측면 버튼들은 매우 견고하고 클릭 느낌이 가볍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고 딱 좋아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슬라이드 버튼은 손쉽게 무음, 진동, 벨소리로 전환할 수 있어서 편리하지만 살짝 버튼이 흔들리는 느낌은 있어서 그거는 다소 아쉽습니다. 하단에는 3.5파이 이어폰 잭이 빠졌기 때문에 좌우 대칭 구조를 이루는 것은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요소이긴 하지만 3.5파이 잭의 부재는 살짝 아쉽습니다. 전면 디자인을 보시면 하단 베젤은 살짝 두껍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신경 쓸 만한 두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베젤도 얇고 노치도 작기 때문에 전면에서 디스플레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85.6%로 매우 높습니다. 베젤은 바디와 동일하게 부드럽게 처리되어 있어서 일체감이 매우 좋고요. 전면 테두리에는 미세하게 다이아몬드 커팅이 되어 있어서 한층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저는 무광 제품을 구매했는데요. 장점으로는 부드러워서 질감이 매우 좋고 지문이 잘 묻지 않아요. 야외에서 빛 반사가 되면은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정말 미끄러워요. 특히 겨울에는 이렇게 미끄러질 일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수면은 둥글게 처리되어 있어서 그립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시장에 출시한 스마트폰 중에 광학식 디스플레이 내장 지문 인식을 탑재한 제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중에 3가지 제품을 사용해 봤는데요. 원플러스 6T가 디스플레이 지문 인식 속도는 가장 빠릅니다. 수면에 달려있는 지문 인식보다는 매우 느린 편이지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데 큰 불편은 없습니다. 속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속도가 조금 더디긴 하지만 지문 인식 위치가 굉장히 편리한 곳에 있기 때문에 크게 답답하다고 느낄 정도는 아닙니다. 필름을 붙였을 때 인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제품 처음에 살 때도 필름이 붙여서 와요.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물론 기존 방식처럼 손에 물이 묻거나 먼지가 있으면 안 되는 거는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드파티 앱에서 어떻게 지문 인식이 작동하느냐, 카카오톡 지문 보안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지문 인식을 해서 풀면 되는데요. 다른 부분 키패드는 눌러지지만 여기 위에 있는 키패드는 누를 수가 없습니다. 잠금 실패를 여러 번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센서가 사라지고 그제서야 키패드로 입력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얼굴 인식 기능도 탑재하고 있는데요. 속도는 빠른 편이긴 한데요. 디스플레이 내장 잠금 인식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크게 사용할 일은 많이 없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영역이 좀 더 넓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살짝 남습니다. 6.41인치 19.5대 9 비율의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했고요. 해상도는 2340에 1080. 디스플레이 품질은 굉장히 좋아요. 여기 있는 노치도 이렇게 가릴 수 있습니다. 모든 어플리케이션에서 노치가 가려지고요. OLED이기 때문에 가려진 부분의 배경은 소자가 완전히 꺼져서 비치지 않습니다. 색상 프로파일을 굉장히 많이 제공해요. 기본 sRGB, P3, 적응형 모델, 사용자 지정에서 따뜻함, 줌, 색온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밝기는 햇볕이 내리쬐는 야외에서도 사용하기에 크게 불편함이 없는 정도의 밝기였고요. 아이폰 XS 최대 밝기랑 비교했을 때에는 이 정도, 아이폰 XS보다 좀 더 밝은 게 눈에 보입니다. 영상을 볼 때에는 여기에 렛터박스가 생기지만 이렇게 확대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색감도 되게 좋고 밝기도 뛰어난데 HDR이 빠진 점은 다소 아쉽습니다. 전면 상단에 있는 거는 통화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스피커고요. 여기 하단에 있는 게 일반적으로 영상을 시청할 때 나오는 스피커거든요. 여기만 스피커고요. 여기는 마이크입니다. 음악을 재생해 볼게요.
ocean waters. Solid days of thunder I hear, they come when you're near. Why must all that I touch always fall into dust? We are fluid like the ocean water. 이렇게 사운드는 스테레오가 아니고 여기서만 나오는 모노인 게 굉장히 아쉽고요. 사운드 크기는 그렇게 부족함이 없지만 저음이 굉장히 강조된 느낌이에요. 원플러스에서 커스텀한 옥시젠 OS를 탑재했는데요. 이렇게 순정 안드로이드 같은 느낌의 필요한 기능들만 쏙쏙 추가를 해서 전혀 무겁지 않고 놀라울 정도로 가볍습니다. 제스처도 굉장히 부드럽게 작동하고요. 여러가지 커스텀도 지원합니다. 컬러풀, 밝게, 어둡게 세 가지 테마가 있는데요. 컬러풀은 이런 느낌, 어둡게 하게 되면 전체 UI가 검정색으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상단바를 내려보면 상단바 테마도 모두 검정색으로 바뀌죠. 자, 이게 끝이 아니고요. 테마 컬러를 바꾸게 되면 여기 있는 폰트들 그리고 위에 있는 이런 아이콘들이 테마 컬러에 맞게 변경됩니다. 여기 팔레트를 누르면 자기가 원하는 색상, 아무 색상이나 선택해서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버튼 및 제스처에 들어가면 탐색 표시줄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버튼들 아니면 안드로이드 파이에 탑재되어 있는 이 순정과 비슷한 제스처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탐색 제스처 이렇게 하게 되면 하단에 있는 제스처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렇게 올리면 홈화면, 여기서 올리고 멈추면 멀티태스킹, 여기서 이렇게 하면 뒤로 가기. 이 제스처가 정말 제가 여태껏 사용해본 안드로이드 폰 중에 가장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유틸리티에 들어가시면 개인 모드가 있습니다. CPU, GPU, 램 최적화, 알림을 차단할 수도 있고요. 네트워크 향상, 자동 밝기, 비활성화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퍼포먼스 측면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체감은 없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빠른 실행이 있는데요. 이거는 여기에서 바로 가기를 설정해두고 잠금 해제할 때 누른 뒤에 손을 안 떼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바로 가기 앱이 켜집니다. 지문 인식 애니메이션도 바꿀 수 있는데요. 코스모스, 웨이브, 스트라이프 세 가지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최근 제가 써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중에 가장 좋았습니다.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도 바로바로 해주고요.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때문에 받는 걱정은 덜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출시된 플래그십들은 모두 이 제품과 같은 스냅드래곤 845를 탑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 스펙보다는 발열 제어와 최적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속적인 사용 시 얼마나 성능 저하가 발생하고 얼마나 많은 발열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긱벤치와 안투투 벤치마크를 최대 밝기로 연속 5회 실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점수에서 눈에 띄는 저하는 없었고요. 발열도 어느 한 곳만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기기 전체로 잘 분산되어서 뜨거운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게임 플레이 시에도 매우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줬고요. 버벅임이 하나도 없고 발열 제어도 상당히 잘 되는 편이라 성능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스피커가 게임할 때 이렇게 맞게 돼서 불편함은 상당히 큽니다. 지금 마지막 충전이 4일 전이에요. 충전 완료 후에 화면 사용 시간도 5시간 18분인데 15%가 남아있죠. 유심도 항상 껴있기 때문에 계속 네트워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도 4일이 지났는데 아직 14%가 남아있고 대기 전력 소모가 매우 양호하고요. 전작에서도 배터리가 굉장히 좋다고 호평이었는데 400mAh가 더 늘어났으니 말할 것도 없죠. 또한 대시차지라는 원플러스에서 개발한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물론 이 충전기는 어디와 다르게 기본적으로 제공해줍니다. 5%에서 50%까지 채 30분이 걸리지 않고요. 1시간 20분이면 5%에서 100%까지 완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면이 유리인데 무선 충전이 안 되는 건 매우 아쉽습니다.
후면에는 1600만화소 카메라와 2000만화소 카메라, 듀얼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고요. OIS 기능도 지원을 합니다. 카메라 품질은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자, 아이폰 XS와 비교했을 때에도 디테일이 더 살아있고 균형이 잘 잡혀 있습니다. 야간에는 약간의 노이즈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주고요. 듀얼 카메라를 통한 인물 모드도 있는데요. 부드러운 bokeh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다만 야간 모드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549불부터) 시작하고 8기가 램이 (579불부터) 시작하거든요. 최근에 나온 메이저 스마트폰 제조사에 비해서 가격이 거의 반값임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OIS도 들어가 있고 스펙도 모자라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 디스플레이 내에 지문 인식까지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스마트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스마트폰들은 가성비가 좋긴 하지만 소프트웨어가 별로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 제품은 소프트웨어도 정말 만족스러워요. 전체적으로 모자람이 없고 가격도 괜찮은 스마트폰이긴 하지만 헤드폰 잭이 빠진 건 최근에 사라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크게 아쉬움은 없어요. 하지만 스테레오 스피커가 아닌 점과 방수 방진 그리고 무선 충전이 빠진 거는 매우 아쉽습니다. 디스플레이 내장 지문 인식은 영역을 확대하고 속도를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아직은 있어 보입니다. 한국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AS가 어렵다는 점도 걸림돌 중에 하나죠. 이미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제품인데 한국에서는 크게 알려지지 않은 게 다소 아쉽습니다. 그리고 좀 짜증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이 제품을 출시한 당일에 구매를 했거든요. 그리고 한 일주일 있다가 퍼플 컬러를 출시를 하더라고요. 출시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맥라렌 에디션이라고 램이 10기가짜리 모델을 갑자기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살짝 뒤통수 맞은 느낌이 있긴 한데 램이 10기가짜리 모델이 나와서 다시 살 정도로 만족스러웠던 제품이고요.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